시험 기간. 이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머리가 치끈거리시죠? 아이도 부모님도 정말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시험 기간은 완전히 다르게 어쩌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이 방문은 굳게 닫혀 있고 부모님은 그 앞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성이고 계시죠? 방 안에선 아이가 혼자 끙끙 앓고 있고요. 어떠세요? 너무 익숙한 풍경 아닌가요? 해마다 반복되는 이 장면, 우리 이제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심코 툭 던지게 되는 말, 바로 공부 좀 해! 이 말이죠. 아마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 중 하나일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이 말이 아이한테 정말 효과가 있던 거요? 아니죠. 오히려 아이 마음의 문을 더 쾅 닫아버리게 만들 뿐이라는 걸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요. 우리의 목표가 당장 눈앞에 성적표에 찍힌 숫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표는 아이가 나 공부 한번 해볼까? 하는 그 마음, 그 동기를 되찾게 해주는 겁니다. 결국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그 마음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비법부터 알아볼까요? 바로 아이의 자율성을 키워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를 막 통제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가 내가 이걸 선택했어 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통제하려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공감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어때요? 확 다르죠? 아이를 닥달하기 전에 지금 네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먼저 알아주는 것. 모든 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당장 책상에 앉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안 그래? 이렇게요. 공부하기 싫지? 하고 그냥 솔직하게 그 마음을 툭 건드려주는 거예요. 이건 아이의 감정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런 거 알아 하고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바로 이 순간 아이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알아주네?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좋아요. 자, 그럼 네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과목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모든 걸 다 하라고 압박하는 대신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작은 선택 하나가 아이에겐 내가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자율성이 쑥쑥 자라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아이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말입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아이들 마음이 엄청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한 마음에 따뜻한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말들이죠. 아이가 나 너무 불안해. 이럴 때 우리는 보통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불안하구나. 그만큼 이번 시험이 너한테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겠네? 하고요. 어때요? 불안이라는 감정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주는 거죠. 내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불안한 거구나. 아이는 바로 그 순간 자기 감정을 다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네가 집중해야 하니까 내가 집안 조용하게 해놓을게 라던가 나도 오늘은 핸드폰 좀 내려놓고 네 옆에 같이 있어줄게 이런 거요. 우리 부모님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랑 같이 이 힘든 시간을 버텨주고 있구나. 이 느낌 자체가 아이한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휴식입니다. 이 쉰다는 거 혹시 게으름 피운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은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 휴식이야말로 공부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쉰다고 해서 뇌가 그냥 멈춰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다음 공부를 위해 아주 열심히 재정비하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이 중요한 재충전 시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겁니다. 이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잖아요. 이게 불안감을 싹 낮춰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흐트러졌던 집중력을 다시 쫙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제대로 쉬어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 뇌가 좀 쉬어야 된대. 잠깐 나가서 나랑 맛있는 거라도 먹고 올까? 어때요? 정말 따뜻하지 않나요?
이건 그냥 쉬라고 허락해주는 걸 넘어서요. 그 쉬는 시간을 부모랑 아이가 다시 가까워지는 연결의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단순한 간식 타임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험 기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시험이 끝난 직후예요. 이때 부모님이 건네는 말 한마디가 아이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시험 보고 온 아이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질문, 바로 몇 점 맞았어? 입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번 시험 준비하면서 또 시험 보면서 네가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어? 라고요. 점수를 묻는 순간 부모는 평가자가 되고요. 과정을 묻는 순간 부모는 든든한 지지자가 됩니다. 이 질문 하나가 닫혔던 아이의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다음 시험 기간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만의 새로운 시험 기간 공략집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통제하려 하지 말고 공감해 주세요. 둘째, 점수로 평가하지 말고 묵묵히 지지해 주세요. 셋째,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아이의 노력을 더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쉬는 건 죄책감이 아니라 꼭 필요한 회복 시간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변화들이 시험 기간 우리 집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말이죠, 시험이 단순히 성적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힘들었을 우리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지옥 같던 시험 기간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